저도 한 CR 하는 사람인데 네, 양자 심리학 네, 의식을 좀 내려놓으려고 네, 정신 좀 놔보려고 노력을 좀 해볼게요. 네, 수천 년 동안 이 현실 세계하고 꿈의 세계를 연결해서 계속 통합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이나 아니면 샤먼이나 연금술사들 같은 사람들, 이런 초자연 치료사들이 계속 물리학과 심리학을 통합하면서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인간 내면의 것으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해주거나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16세기 이후에 그게 그럴 수 없게 됐어요.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런 나무를 보고도 다른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무를 보면 뭐 같으세요? 광합성. 네. 바로 나오네요. 이 나무 보면 뭐 같으세요? 나무 종류. 우리 송 선생님. 녹색 푸르름이요. 푸르름. 네. 우리 곽 선생님 뭐 같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로 확 가요. 초등학교 가운데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서 기대 있기도 하고 막 달리기 뛰다가 거기서 쉬기도 하고 했던 이런 편안함? 약간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학혁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적인 것, 이런 자연적인 과학 교감만으로 원초적인 우리의 이런 본질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뭐냐면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나와라. 관찰자로 변했다. 도구로 전락하면서 비인간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민델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과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답이 나와야 되고 명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나무 밑에 뿌리에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 원동력, 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생각으로 하고 있다. 자, 이 나무가 몇 년 됐을까? 이렇게 나오신 분은 없으시죠? 네, 광합성 좋아요. 네, 그러면서 이 나무가 무슨 종류야? 몇 년도에 심은 거야? 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나 NCR 안 되는구나. CR의 세계에 그쪽에 많이 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CR. 내 안에서도 이런 감각적인 게 같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과 내 의식과 통합하고 지각할 수 있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세계. 합리적으로 이건 타당해. 누가 봐도 타당해. 하는 것이 CR의 세계예요. 자, 누가 봐도 자작나무야. 야, 이게 몇 년 전, 엄청 오래됐어.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 세계가 CR의 세계라면 이런 느낌은 다 달라요. 이 나무를 보고 느끼는 선생님들 개개인마다 느끼는 이런 감각이 달라요. 지각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같이 교류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묻혀있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통합할 수 없는 세계를 NCR, 즉 무의식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계가 둘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했을 때 민델이 수학 공식에서 켤레와 공식을 보면 이걸 설명할 수 있어. 자,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 CR과 NCR이 떨어져 있을까요? 같이 있을까요?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세요? NCR 세계? 네, 그게 이제 CR의 세계죠. 그것처럼 켤레와 공식에 자의식은 나를 반영 못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거울 반영을 해서 여기 어떻게 내가 지각할 수 있는 요 지점을 찍어요. 그런데 그거 이면에 켤레화로 반대 마이너스 축에 이런 나도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싶으시죠?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운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우리가 기차를 지나가는 걸 보면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그쵸? 내 관점 자체가 이렇게 관찰자로 있으면서 아이가 기차를 지나가는데 그 입자, 기차라는 입자가 움직이는 것만 변화만 확인을 해요. 그쵸? 근데 그 입자와 함께 내가 그 기차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외부 세계가 축소된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NCR의 세계, CR의 세계, 이런 체제가 어떻게 하냐면
들어갔다 나왔다 형태를 같이 패턴이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태 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변형의 영어가 어디서 많이 익숙한 영어죠. 시프팅. 뭐죠? 우리 키보드 보시면 시프트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쌍기역자를 쓰려면 어떻게 눌러야 되죠? 시프트를 눌러야 돼요. 그것처럼 어떻게 몸이 변하는 거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갑자기 곰으로 변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서 그것처럼 어떻게 의식,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처음에는 이 기차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의식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기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참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또 어떤 정체성으로 바뀌었냐면 보는 아이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차를 타는 아이로 정체성이 바뀐 것이다. 관점이 이동했다라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질문은 형태 변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자, 형태 변형 하고 싶어서 성장하고 싶으시죠? 자, 오늘 강의 따라오시면 돼요. 꿈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통로가 파동으로 내 안에 느껴지는 드림 바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켤레화 공식 보셨지만 내가 이게 정답이야 라고 했던 세계 말고 다른 것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합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형태 변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꿈꾸기가 뭘까요? 꿈꾸기 하니까 밤에 꾸는 꿈만 생각을 해요. 네, 그 꿈도 맞지만 그거는 전반적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민대님 말하는 꿈꾸기는 장이래요. 영역이래요. 어떤 영역이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반영하고 이 양자 신호 교환을 공유하는 영역이 장이 바로 꿈꾸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밤에 꾸는 꿈만 이야기하시는 분은 잘 꿈꾸기를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이 세계 안에 이렇게 파장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이 열적외선 카메라가 아닐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열을 통해서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런 꿈꾸기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반영되어 있고 우리의 무의식을 볼 수 있다. NCR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같이 우리 선생님 오늘 강의하신 선생님 교수님들 같이 CR의 세계로 가득 차 있어.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이 반영하는 존재가 경험을 인정 못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인정 못해. 반영 없는 경험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갑자기 느낌적으로 탁 느끼는 그것만 느낀다라는 거예요. 섬광적인 것들만 알아차리지 계속 우리한테 평상시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한테 신호를 주거든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계속 줘요. 의식이 가득 찬 사람은 잘 못 느껴. 아주 가끔 섬광적으로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대표적인 채널이 바로 이제 밤에 꾸는 꿈이야.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밤에 꾸는 꿈에 우리가 계속 변형을 하고 있고 이 꿈꾸기 장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꿈꾸기의 장에서 나는 40대 중반 내 여성이지만 갑자기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 공간에서 이 공간을 확 가잖아요. 저만 꿈꾸기에서 경험한 거 아니죠. 뜬금없이 막 갑자기 전환이 되면서 이상한 꿈들을 막 꾸잖아요. 말도 안 되는 꿈들을 꾸잖아요. 시공간에 대한 감각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꿈의 형상과 이제 무의식의 세계예요. NCR의 세계와 일상적인 실제를 계속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화를 좀 냈어야지 혼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혼자 난 무서워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NCR과 CR의 세계에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걸 유지하면서 계속 상상하는 걸 융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극적인 상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적극적인 상상을 하되 이제 의식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 곰이 누구였을까? 내가 보지 않았던 내 모습이네.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쪽 측에서는 나는 되게 관계를 중요시하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고 저예요. 그런데 곰은
느리잖아요. 근데 한 번 화나면 오 무섭잖아요. 아 내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의식으로만 계속 가득 차서 나를 해석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진짜 고무로 가서 역할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잘하죠. 곰 가면 쓰면서 나 곰이야 하면서 네 발로 이렇게 막 걷기도 하고 자기 기준, 고정된 정체성을 틀을 깨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역할극이다. 이 역할극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정된 의식체계, CR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NCR의 세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NCR의 세계에 푹 빠져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네, 오래 있으면, 한 곳에 계속 오래 있으면, 이 CR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다 집어넣냐면, 병원에 집어넣어요. 정신병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곳에 푹 빠지시면 돼야 안 돼요. 네. 이 CR의 세계에 푹 빠져있는 사람 갖고 뭐라고 안 하는데, NCR의 세계에 푹 빠져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내가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구나. 고정된 정체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강의하는 상담자인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 가면 막 미친 듯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요. 또 어디 가서는 조숙하게 있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진짜 내 안에서 내 몸이 하는 이 초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이 너무 할 게 많아. 근데 계속 내 몸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멍하니 시선으로 있다든지 제가 그러고 있으면 쟤 지금 일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잤는데 계속 하품을 해. 너무 몸이 무겁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내가 지금 내 몸이 지금 나랑 초의사소통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의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곳인가 한 곳에 푹 빠져서 막 미친 듯이 해내야 되고 막 하다가 나중에 한 발짝 뒤로 물러와서 보면 미쳤어. 제가 이제 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자격증 시험 본다고 거기 미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미쳤어. 제가 진짜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나 또 빠져 있었구나. 어디 하나에 푹 미쳐가지고 이쪽 세계 진짜 못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이제 허탈해서 웃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어의 웃음이 아니라 이렇게 알아차림. 내 안에 이런 이질적인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면서 이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다들 경험 있으시죠? 네.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고정된 이런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역할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역할이 중심이 계속 바뀌면 어떻게 해요? 다중인격장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딱 의식과 무의식, NCR과 CR을 같이 있으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변형이 바로 민델이 말하는 형태 변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민델의 친구래요. 크라우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산행을 하는데 옛날 얘기를 해줘요. 나는 옛날에 사냥꾼이었어. 근데 이 사례가 바로 의식의 변형 상태의 이 사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어떻길래 변형 상태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민델이 물었어요. 자, 당신은 어떻게 사냥을 했어요? 사냥꾼이었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이 크라우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꿈을 기다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뜬금없이 뭔 소리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민델이잖아요. 꿈을 분석하는. 그래서 나는 겨울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민델이 뭐라고 하냐면 CR의 세계에서 지금이 겨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겨울이 꿈속에서 나한테 때가 됐음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꿈속에서 겨울이 나오면서 이때야 시간이 이때야 하고 신호를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라우스가 나는 여우를 한 마리 기다리고 있었어. 기대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우를 찾아보러 가자. 민델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꿈을 기다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뭔 소리야. 빨리 가서 잡아야지. 겨울인데. 근데 뭐냐면 이 경험이 내가 이게 느끼는 이 크라우스가 느끼는 이 경험이 스스로 꿈의 형태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막 불안하고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빨리 해치워주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낮잠을 같이 자요. 그리고 갑자기 자다가 깨서 혼자 크라우스가 중얼거리는데 이 상태가 중요해요. NCR과 CR이 같이 이렇게 겹치는 상태예요.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여우가 지금 숲에 있다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자, 무의식적인 세계와 의식적인 세계에서 같이 맞물려져서 여우를 봤어요. 그래서 민델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크라우스가 내가 여우 꿈을 꾸었어. 꿈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야지. 그럼 다음 날까지 기다렸대요. 이 얘기 보면서 저는 CR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 아니 잠깐만 무의식이 왔잖아. 그럼 빨리 잡아야지. 도망가면 어떡해. 여우 없어지면 어떡해. 이 생각이 먼저 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의 개념으로는 무의식은 편지를 뜯어보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 하죠. 형태를 바꿔서 돌아오고 명확해질 때까지 꿈의 형태를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크라우스가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기다렸더니 여우가 이제 아침에 이제 여우를 찾으러 갔어요. 여우가 어떤 장소에 딱 머물렀는데 그때도 기다려요. 명확해질 때까지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느낌이 왔어요. 어느 순간이냐면 늑대가 어디죠? 절벽 근처에 딱 서 있을 때 그때 크라우스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이런 사람. 네, 우리가 말하는 이 목청에서 소리 지르는 놀락에서 소리 지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배심에서 올라오는 우리 김병훈 교수님 얘기하시는 배심에서 올라오는 그 진동, 온몸의 진동을 가지고 크게 소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그 늑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 네. 왜 안 나와? 낭떠러지로 뛰어내렸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크라우스의 꿈꾸기는 2차적인 주의집중, 자기 신체, 자기한테 느낌에 오는 그 NCR의 몸에서 반응을 주의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에너지로 소리를 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일상적인 실제 CR의 세계를 멈추었다. 그랬을 때 큰 소리, 그 진동, 파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멈췄고 그래서 뛰어내렸다. 그렇게 해서 소리치기 위한 사냥법을 개발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이 온화한 크라우스의 표정 보셨잖아요. 얼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면에 정말 다른 이 다양성의 이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런 다양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고. 이게 바로 이 신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양성의 이 채널이 통로로 나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꿈과 신체의 경험을 이 무의식적인 이런 이 NCR의 세계에 있는 꿈의 경험을 신체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드림바디라고 민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림바디. 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양자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양자가 보지 않으면 뭘로 있죠? 파동으로 존재하죠. 그런데 관찰함과 동시에 뭐가 되냐면 입자화가 되죠. 우리 신체도 드림바디 형태가 파동으로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관찰했을 때 입자가 되듯이 신체는 입자화된 드림바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몸이 열려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림바디가 우리한테 증상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NCR의 세계에서 또 자의식적인 내 충동이나 이런 흥분 감정들을 계속 드림바디에 어떻게? 파동으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준다. 저는 계속 이제 많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품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증상인 거죠. 이 이제 드림바디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소하게 나한테 계속 보내는데 내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보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이 무시했던 감정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드림바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 세계에서 파동으로 지금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계속 그러면서 지금도 선생님들이 이 드림바디를 느낄 수 있어요. 네, 느끼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이 NCR의 세계에서 가득 차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몰라요. 어떻게? 몸이 치달아서 아주 두렵고 강한 증상이 나올 때 막 그제서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요. 자, 정말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지병이 심할 때만 이제 그제서야 병원에 가고 그런 것처럼 계속 신호를 줬거든요. 제가 이제 엄마 돈을 갖다 버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딱 은행에 갔을 때 네. 느낌적인 느낌에 불안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제가 캐치하고 알아차리고 이 드림바디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무시했죠. 왜? 난 CR의 세계에서 내가 이거 해야 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참 아쉬워요. 근데 왜 못 느끼냐면 이런 불안한 걸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그렇게 상징을 잡든지 아니면 해석을 하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림바디, 이렇게 파상으로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내가 해체될 것 같고 불안해. 불안하니까 우리가 잡는 거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뛰어넘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불멸의 존재, 죽음의 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말은 이렇게 쉽지만 해체될 것 같고 불안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냥 하기가 쉽진 않아요. 강박증 환자들이 대부분 저도 발걸음을 이렇게 똑같이 떼든지 아니면 다시 멈춰서 다시 걷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냥 걸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체될 것 같고 불안해서 못하는데 그거를 거기에 그 감정에 집중하면서 그런 몸의 드림바디에 집중하면서 계속 그걸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형태 변형의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시간과 이 고정된 정체성에서 좀 더 자유로워져요. 어떻게? 시간적으로 쫓기던 사람들이 이제 네, 수요일날 저녁 때 PPT 만들고 있어요. 네, 논문 저 원래 질문 목자 보내기 전에 다 끝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네, 수요일날 끝내요.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안에 이제 여유가 생겼다. 죽음을 경험한 후에 나는 다른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인데요. 망치 꿈을 꿨어요. 이제 드림바디 훈련을 통해서 이제 민델이 사례로 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담자가 망치 꿈을 꿨다고 가지고 왔어. 그럴 때 이 망치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망치 꿈 얘기를 하면서 이 내담자가 발을 계속 이렇게 구르고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기 치료자는 이 망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네, 발구르기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계속 더 발구르라고 요구를 해요. 아까 이제 증폭 보셨잖아요. 계속 하도록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안에 드림바디에서 파장으로 느끼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더 해보도록 하면서 그때의 원초적인 느낌을 이게 이제 무의식적인 켤레와 저 안에 있는 그 느낌을 같이 느끼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더 해보게 하고 했더니 이제 두드리다가 상상하면서 춤 못 춰요. 근데 이 사람은 막 두드리면서 즐기면서 막 춤을 추고 소리를 치고 막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원초적인 그런 느낌들을 그대로 몸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림바디는 이 망치나 망치꿈이나 이런 발두드림을 나타났지만 사실은 뭘 표현하고 싶었냐면 그 안에 자의식적인 근원에 있는 내 원초적인 느낌, 힘,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묘사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이 흥분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펼쳐졌을 때 이제 스스로 가라앉으면서 나를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 감정이 충분히 증폭돼서 느끼고 해석됐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분히 그 형태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이 망치의 힘 또 이걸 사용하고 내 발로 계속 디디면서 내가 우뚝 서고 싶었구나 라고 의미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드림바디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경험 아까 얘기를 했지만 쉽지 않아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걸 하고 났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음악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계층적 전환인데 이 수학으로 아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복소수의 장이 바로 알아차림의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실수가 CR의 세계예요. 그리고 또 허수가 세로축이 허수가 NCR의 세계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내 좌표를 찍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자의식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말 내가 누구야? 라고 알고 싶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거울로 반영해서 내가 어딘지 계속 이렇게 좌표를 찍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영 이면에 켤레화로 이런 마이너스 축에도 내 다른 모습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 한 곳에 계속 강해 요것만 집중하다 보면 이쪽에서 이제 앞이 세지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 안 돼. 이게 이제 강하게 의식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돼. 선생님들도 다 각자 있으시죠? 제가 이제 사기를 맞았는데 거기에서 경매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절대 안 돼요. 이거 진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넘어간대. 지금 이자를 넣지 않으면 넘어간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자를 넣었어요. 자, 어떻게? 그땐 내가 나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게 지금 이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바로 이렇게 두려움,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막 터지는 이 지점이 바로 우리의 경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경계선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나의 한계다. 이 절대 안 돼 하면서 이제 제가 막 흥분을 하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막 이게 나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걸 초월하면 또 다른 세계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민델이 물리학의 빅뱅과 블랙홀처럼 이 심리학에서 NCR 세계가 바로 이 블랙홀이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끊임없이 빨아들여 계속 절대 못 빠져나올 것 같이 계속 빨아들이는 무언가가 있어. 그게 심리학적으로는 콤플렉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는 도대체 무슨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돈을 그렇게 갖다 붓고 계속 넣어도 채워지지 않고 막히지 않는 구멍, 이런 블랙홀에 돈을 집어넣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사유를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의 블랙홀은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나 아니야. 자, NCR 세계 들여다보세요. 그런 사람은. 자, 블랙홀을 보면 우리가 왜 지금 이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대요. 자, 개인적인 컴플렉스. 근데 그걸 넘어서 아까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공동체의 운명과 기원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제가 돈을 갖다 버린 게 제 욕망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엄마가 못하겠고 못 쓰게 했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엄마 갖다 버릴 거야. 요것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갖다 버리면서 혜택을 본 사람이 조금 있어요.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자식들한테 보여주면 야, 올까 안 올까? 빈 통장일지도 몰라. 근데 통장만 여러 개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언니하고 지금 오빠가 엄마한테 연락을 안 하고 왔다 갔다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통장 돈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넘어서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계속 말씀으로 들은 기표가 뭐냐면 나누고 섬겨라. 근데 저희 엄마는 악착같이 모으셨거든요. 네. 이 상반대 무슨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갖다 버리는 걸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욕망에서 조금 확장돼서 사회적으로도 저만 사기 맞는 게 아니라 사기 맞는 사람 많으시잖아요. 돈의 이슈가 문화적으로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 자, 그래서 내 역할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형태 변형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역할이 변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서 내가 NCR의 현상을 내가 허용하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공부하기 전에 내게 사기를 맞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저한테 언니 여기 투자하면 100%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키움증권을 앱으로 깔았어요. 막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막 깔고 있는데 알아차렸어요. 뭐라고 알아차렸을까요? 느낌적인 느낌 반복이네.
네, 반복이네. 그래서 그 에너지 지금 제가 어디다 쓰고 있다? 양자심리학에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다 막 욕망을 투사했던 걸 이제 양자심리학에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형태 변형을 시도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거. 자, 진짜 이질적이에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제가 돈을 갖다 했는데 거기 이면에 내 안에 보지 않았던 어떤 나의 욕망. 내가 정말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그걸 아예 보지 않고 이거 해야만 돼. 억제하고 내 욕망만 억제해서 계속 대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대치적인 모습을 통합하고 나니까 어떻게? 엄마한테 인정 안 받고 이제 어디서 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 강의하면서 이제 우리 강의 끝나고 나면 박수 쳐주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쾌를 느끼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결론인데요. 우리는 항상 이 눈에 보이는 이 씨알의 세계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데올로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치? 경계를 넘지 않으면 우리는 NCR을 가볼 수 없고 NCR의 세계를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윤대리 앞분에 예시가 나오는데 강이 얼마나 깊을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떠밀어서 물속에 집어넣었대요. 얼마나 깊은지 계속 생각만 하고 CR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 보고 경험해 보면 NCR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다 하나씩 문제가 있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에너지, 욕망들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에너지를? 네, 형태 변형을 하면서 우리 양자심리학이나 의버주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제가 돈 사고를 쳤는데 아까 피드백 받으면서 여기 같이 떴어요. 돈 사고를 쳤는데 제가 북클럽 재정을 관리하고 있어요. 형태 변형이 일어나서 네, 전에는 갖다 버리는 일을 했다면 공동체에서 협력할 선을 이루는 이런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형태 변형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강의였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